자, 우리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y는 x분의 k, 분모 또는 분자에 복잡한 그 식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뭘 한다? 기본적으로 얘를 기본형이라 하고 이때 y는 x분의 k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복잡한 유리함수도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이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는 x분의 1이라는 것을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씩 그 여기서 y는 x분의 k에서 각각의 문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거예요. 일단 x가 뭐야? 쌤이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에 함수라고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것은 역함수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x라는 변수가 f라는 관계를 통해서 y 값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x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x 값은 그냥 다양하게 들어갈 거야. 다만 얘는 절대로 어떤 걸 안 넣어? x가 0의 값은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x는 계속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고, y는 이 관계, x분의 k라는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값인데, 일단 k의 역할이, 이 i의 역할이 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책이 잘 나와 있는데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넣어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봐봐.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를 그려볼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 1이라는 값이 있다. 근데 y는 x분의 1이라는 것과 y는 잠시만, 얘는 파란색으로 할까? y는 x분의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1과 2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 볼 때 만약에 이게 x분의 1에 넣었을 때는 얘는 뭐가 돼? x에 1을 넣었을 때는 1,1을 될 거고 x에 2를 넣었을 때는 뭐가 돼? 2분의 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반쯤 되는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지?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분의 2를 넣었을 때는 y는 x분의 2라는 함수의 값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 x에 1을 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1,2분의 1이 되겠다. 그지? 1,2분의 1. 여기 y 값이 2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 아니지. 미안. 여기에다 1을 넣었을 때는 2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 더 위에 올라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값에다가 2를 넣었을 때는 뭐가 돼? 2,1이 되니까 요쯤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k의 역할은 기울기의 역할을 해요. 기울기. 우리가 y는 예를 들어서 2x, y는 x라는 게 있을 때 이때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상수값이 어떤 역할을 했어? 기울기의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다항식에서는 이 값이 절대값이 이 앞에 있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y축에 가깝게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됐어요. y축에, 그지? 요 이해되나요? 근데 y축에 더 가깝게 붙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완만하게, 그지? 완만하게 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완만하다는 게 나중에 뭐 여기서도 밑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원점에 가깝게 붙나 안 붙나,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원점에 가깝게 붙나 묻나로 생각해도 되고, 급격하다, 완만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역할이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학 그래프를 그리는 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려놓은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K 값이 작을 때 어떻게 요 원점으로 더 가깝게 붙는다. 그래서 더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트거든. 얘 두 개가. 그래서 하나 이렇게 분홍색, 파란색, 녹색 세트인데 얘도 이렇게 가깝게 붙는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도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얘기할 때는 절대값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절대값 여기서는 절대값이 여기 k가 마이너스일 때는 1,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때 2,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3이 돼서 절대값은 1, 2, 3이 돼, 그지? 1, 2, 3이 좀 전에 뭐랬지? 미안. 어쨌든 절대값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절대값은 미안. k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원점에 가깝게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좀 전에 선생님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 어쨌든 자, 위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보면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의 절대값이 미안해. 얘는 지금 순간적으로 쌤 헷갈려. k를 얘기하고 있다가 미안. 요 밑에는 조금 이따 얘기하자. 미안. 그래서 쌤은 지금 K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K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K의 역할은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K의 절대값,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를 뺀 절대값을 생각을 할 때 작으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모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그래프에서도 많은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y는 x분의 k를 우리가 할 때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볼까? 자, 봐봐. 그래프를 잠시 그려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y는 x분의 1이라고 있는 게 여기 있을 때 얘가 1, 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있을 때 얘는 1이 들어가면 뭐가 돼? 1,1이 될 거고 2가 들어가면 2,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3,3분의 1이 될 거고 그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더 작은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 봐. 그러면 뭐가 돼? 2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2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치? 점점. 그러니까 이 0에 우리 여기서는 절대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은 넣지 않아요. 그래서 0에 가깝게 갈수록 역수가 돼서 숫자는 더 커질 거고, 그지? 그 다음에 x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분모가 커져서 0에 가깝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절대로 어떻게는 안 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x축 이렇게 했을 때 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만약에 여기서 100이 있다. 그럼 100분의 1이 될 테고 이게 1억이 있다. 그럼 1억분의 1이 되면서 0에는 가까워지지만 어디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0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지만 절대로 붙진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x 값이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역수가 돼서 만약에 2분의 1일 때는 y 값이 있지만 만약에 뭐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 들어갔다 하면 뭐가 돼? 100이 될 거고 1억분의 1이 들어갔다 하면 1억이 돼서 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겠지만 결국엔 뭐랑은 절대로 안 맞나? 이거는 분필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지? 절대로 이 y축이랑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요거 이해되죠? 나중에 결국엔 이게 극한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y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점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1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점점 작아지겠다.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이 여기로 갈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제일 큰 수는 마이너스 1이겠지만 그 x값의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 1, 2, 3이 돼서 여기로 가면 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이 커진다, 그지? 그럼 커지면 커질수록 0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넣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값이 이렇게 갈 경우에는 얘는 뭐가 돼? 뭐 마이너스 100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분의 1, 마이너스 1억분의 1 하면서 어떻게 0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지만 0으로 점점 가는, 그래서 요 x축에 점점 붙게 될 거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등등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쪽으로 쭉 계속 값들이 이렇게 커지겠지, 절대값이. 그치? 그래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형태가.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K 값을 얘기 안 하고 그래프 전체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이라면 x 값에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그지? 얘는 마이너스 1 값을 가질 거고, x 값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지게 돼서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1이 될 거고, x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 돼서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조금씩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한번 좀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할 거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봐봐. 위에 그림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돼 있지, 그지? K의 역할, 기울기,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고,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넣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그래프는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x축에 가까워지고, 그지? x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이 분홍색 그래프를 보자. x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말은 요쪽으로 간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이 값이 분홍색이 어떻게 돼? 요렇게 점점 붙는다는 거고, x의 절대값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요렇게 0으로 간다는 얘기다, 그지? 그러면서 절대값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y축에 점점 붙는다. 그 마이너스에도 마찬가지다, 그지? x의 절대값이 커진단 말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x축에 붙는 거고, x의 절대값이 작아진단 말은 이렇게 0으로 온다는 얘기니까 0으로 올 때는 y축에 y 음수 쪽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지. x의 값이 커질 때 x축에 가까워지고 x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x축과 y축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x축은 식으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x축은 y는 0이 됩니다. 그지? y축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는 x가 0이 됩니다. 맞죠? 이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0, x는 0.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대칭 도형의 평행이동을 통해서 복잡한 유리함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 그러니까 x축과 y축, y는 0, x는 0. 이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유리함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형태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잠시만 왜 넘어갔어? 자, 이 파란 박스를 한번 잘 봅시다. 엄청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인데 k가 0이 아니라고 여기 써준 이유는 뭐냐면 k가 0이면 y는 0이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k가 0이 아니야. 그래서 봐. 정의역과 치역은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첫 번째,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는 0이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x축과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랬다.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y도 0이 아니다. 왜냐면 이 전체 요 k 값은 0이 아니었고, 그치? x 값도 0이 아니기 때문에 y 값이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죠. 자, 다시 봐. x 값이 0이 안 되니 분모가 0이 안 된댔어. 그치? 분모가 0이 안 된다. 그치? 정의역. 치역은 k 값도 0이 아니고 x 값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가 0이 안 된다. 자, 요걸 잘 기억해 둬요. 그래서 우리가 치역도 0이 아니다. 그치? 요거 이해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자, 점근선. x축이 뭐였어? x축은 x축은 y는 0. 그지? y축은 x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0이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안 된다와 된다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실수전 정의역과 지역이 결국에는 점근선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쉽게 찾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분모가 0이 나중에 할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잠시하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뭐가 돼? 얘는 0이 안 되지만 얘가 0이 된다면 그것은 점근선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왼쪽 y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안 되지만 치역이 아니란 말이야. 0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아니지만 된다면 점근선이 되겠죠. 요거를 잘 이해하세요. 다시 분모는 0이 안 돼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0이라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점근선이 될 거고 y쪽도 마찬가지야. 이 전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y도 치역이 0이 아니지만 0이 되는 형태는 점근선이 된다.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K는 기울기를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원점으로 붙고 안 붙고는 천천히 이제 그려가면서 두 가지 똑같은 그래프를 부호의 그래프를 비교를 할 때 쓰는 거고 제일 K의 역할은 뭐냐면 1, 4분면과 3, 4분면 세트로 갈 건지 2, 4분면과 4, 4분면 세트로 갈 건지를 형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크다면 1, 4분면, 3, 4분면 세트고 K 값이 0보다 작으면 뭐가 돼? 2, 4분면과 4, 4분면 세트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3번이 숨어있는 포인트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우리가 뭐였지? 우리 좀 전 그 역함수 할 때 또 y는 x에 대한 대칭 엄청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돼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 x분의 1이라면 원점에 대한 대칭은 뭐였어? 원점에 대한 대칭하면은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를 넣어줬다, 그지? 그러면 똑같이 넣어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양변에 다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랑 같아? 2얘랑 같잖아, 그지? 마이너스 곱해주면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쿵 누르면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3번도 한번 해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